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을까, 알차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본에 가서 우리가 일본을 정확히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해부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날로 일본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음식, 여행 가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여행을 즐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일본 음식을 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본 자연 환경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본 음식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고 일본 전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일본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면이 바다죠. 태평양 오호츠크의 동해, 그리고 또 눈이 많고 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곡식이 잘 자라고, 더군다나 일본은 이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생선 요리가 유명하죠. 신선하고, 그리고 사시사철 여러분들이 이 생선을 드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본이 어떻게 지금 자연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해양이 7배 내지 8배 정도 넓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해양국가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데 일본은 과거에 침강과 융기가 계속 돼가지고 일본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거기에 플랑크톤이 많고 또 해초가 많습니다. 물론 그 주위에 난류인 쓰시마 해류하고 한류인 리만 해류가 교차하는 지역이 또 일본 근해이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많고 해초, 플랑크톤이 많아가지고 이 신선한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위 환경,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 북위 20도부터 북위 45도까지 3,000km의 긴 나라죠. 그래서 온대 몬순 지역이지만 아열대부터 한대까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계절이기 때문에 일본은 사시사철 핵감자, 핵고구마, 이런 풋고추 이런 걸 사시사철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장년기 지층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약간 다르죠. 흙이 굉장히 비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풍부하고 해산물이 풍부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의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육식 금지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치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4발 달린 동물을 먹지 않았다. 국가에서 못 먹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 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가축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발 달린 동물만 먹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 정도로 일본은 육식보다는 해산물 그리고 야채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야채 조림이 일본의 음식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한국 음식과. 또 하나는 일본 음식은 자극적인 게 별로 없다. 고춧가루, 우리 마늘, 이게 한국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일본은 자연을 그대로 하는 음식이 한국 음식과 다르다. 또 하나는 한일 음식 차이점에서 두 번째로는 일본은 모든 음식이 일본으로 들어가면 그걸 다시 한번 일본식화 해가지고 다른 종류의 음식을 만들어낸다. 한국의 불고기가 일본에 들어가면은 일본식화 돼가지고 일본 사람 입에 맞서서 전혀 다른 형태의 일본 불고기가 된다는 얘기죠. 김치도 마찬가지고. 이건 바로 일본의 어떤 문화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문화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화혼양제라는 게 있죠. 화혼, 이 화자는 일본 화자입니다. 일본식 정신에 서양의 재능, 그러니까 서양의 모든 게 들어와도 그게 일본 혼을 넣어가지고 다시 일본식 한단다. 이게 바로 일본 음식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한국 음식과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느낄 수 있는 게 식감입니다. 식감. 한국 사람들은 단단하게 씹히는 걸 좋아하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한국의 홍어, 일본의 사시미. 일본 사시미는 일본에서도 부드러운 게 최고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가다랭이 같은 것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최고로 따지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일본 사람들 음식은 대부분 차갑습니다. 한국 음식은 찌개,
뭐 이렇게 따뜻하고 얼큰한 이런 게 좋아하지만 일본 사람들 음식은 차갑다는 거죠. 또 하나는 담백하다는 거죠. 요리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바로 느끼실 수 있는 건데 음식 쓰레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꼭 먹을 만큼만 되고 추가해서 또 그걸 자기가 먹는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가 한일 간의 음식의 차이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요리의 특징, 한일 간 이런 차이가 아니고 일본 요리의 특징을 말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들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일본 요리는 프랑스나 중국 요리하고 다릅니다. 프랑스, 중국 요리는 어떻게 하면 재료를 갖다가 가장 많이 가공을 해가지고 맛있게 먹느냐 이게 문제지만 일본 요리의 특징은 그 재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상태로 식재료를 그대로 먹는 게 일본 요리의 특징입니다. 물론 생선 요리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될 수 있는 대로 향신료를 적게 쓰고 자연 그대로 식재료 감각을 그대로 살리는 게 바로 일본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일본 요리의 특징에서는 일본은 계절 음식이라는 거죠. 일본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어느 계절에 어느 물고기가 좋다, 어느 계절에 어느 농작물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계절이 뚜렷한 게 일본 요리의 특징입니다. 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접시 있죠? 접시도 사계절에서 그 봄이면 봄에 맞는 접시를 내야 되고 여름이면 여름에 맞는 접시를 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오미, 오색, 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요리의 특징이에요. 오미는 맵고 뭐 짜고 달고 시고 떫고 이런 게 뭐 5가지 맛이죠. 그 오색은 뭐겠습니까? 하얗고 까맣고 빨로파. 그리고 또 오법은 끓이고 태우고 찌고 그냥 생으로 먹고 이런 오법 이런 요리가 일본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요리의 특징 중에 세 번째는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식기 문화죠. 식기 문화는 한국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옛날에 도요토미 시대에 한국으로부터 많은 도자기 공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도자기 업을 융성시키고 거기서 바로 식기 문화와 일본 문화와 접합이 돼서 일본 요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식기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 계절에도 맞고 그리고 또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일본 요리 중에 특징이 그거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는데 눈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식기 문화의 근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인이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국인은 그러면 일본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뭘 조심해야 되는가? 일본에 가면은 스푼이 없죠. 그러니까 젓가락으로만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젓가락 사용하는데 우리가 약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을 세로로 놓지만 일본은 젓가락을 가로로 놓죠. 또 일본은 젓가락이 생선을 먹기 위해서 젓가락이 뾰족합니다. 그래서 이 젓가락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기본적인 소양을 좀 갖춰야 된다. 물론 또 하나 있습니다. 요리사의 재량을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음식을 갖다가 자기가 먹을 만큼 자기 접시에 또 와서 먹는 이런 주의사항이 한국인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식사 예절에 가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처음에 음식을 먹을 때 누구나 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일본말로 하면 처음에는 잘 먹겠습니다. 이다다키마스고 그다음에 나중에 고추소사마 되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바로 일본의 식사 예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입니다. 일본 말에 신인공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식은 신과 같이 먹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과 같이 먹을 때 엄숙해야 되죠.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습관이 무로마치 시대부터 계속 일본이 옛날 불교가 성했을 때 선종에서 이런 무로마치 시대 선종의 역할로 이런 식사 예절이 그때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 예절도 우리가 꼭 일본 사람들의 문화를 하는데 이해를 좀 깊이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초밥이 있습니다. 일본의 초밥. 일본의 초밥은 우리가 보통 스시라고 하는데 목숨 숫자에다가 맡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초밥은 뭐냐면은
이 초밥을 만든 사람한테 목숨을 맡긴다는 뜻이죠. 그 지자, 그냥 이 수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지자라고만 쓰는데, 이 지자라는 건 뭐냐면은 발효를 시킨다. 그러니까 얇게 저밀어서 발효시킨다, 이런 뜻인데, 이 초밥의 역사를 우리가 간단히 우리가 하나만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생선은 많이 나는데 이 생선을 오래 먹고 싶다. 그래서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거기다가 밥을 얹어서 무거운 돌로 올려놨던 게 이 스시의 가장 기원입니다. 그게 이제 서서히 발달해서 지금은 생선에다가 식초를 여러 가지 사용한 향신료를 넣은 아와세즈라는 걸 넣어가지고 사람이 손가락으로 그걸 눌러서 그걸 초밥을 만들지만, 과거에는 이런 역사적인 환경이 있었다. 과거에 전쟁에 나가고 또 오래 장기적으로 보관하려다 보니까 스시를 이렇게 무거운 돌로 눌러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저장을 해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시의 역사도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가장 잘 먹는 음식이 면 요리입니다. 라면을 비롯해서 메밀국수, 그 다음에 우동류죠. 그런데 이게 또 일본의 음식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관동 지방에 가면은 조금 진한 간장을 사용하고, 관서 지방에 가면은 옅은 간장을 사용하죠. 관동 지방, 관서 지방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 소바, 메밀을 좋아하는 것과 우동을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메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동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동 종류, 소바 종류를 여러분들이 먹을 때 반드시 우리가 면 종류가 왜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가, 그 종류별로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라면은 여러분들 입에 어떻게 보면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라면이 대부분 짜기 때문에, 그리고 느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이런 우동이나 메밀이 훨씬 더 여러분들 입에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본 요리의 역사가 깊습니다. 우리 한국도 요리 역사가 깊지만, 그래서 일본 요리 역사를 우리가 한 번씩만 여러분 들어보시는 걸로도 좋으니까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절에서 스님들이 먹는 효진 요리, 그러니까 아주 담백한 요리죠. 이건 가마쿠라 시대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혼전 요리라는 건 뭐냐면 관원상제 때 각자 자기 테이블에 하나씩 나오는 게 이제 혼전 요리고, 남방 요리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부터 들어오는, 그러니까 서양 요리가 일본에 와가지고 남방 요리가 됐습니다. 또 카이세키 요리라는 건 뭐냐면, 옛날 일본 절에서 차를 마시면서 배가 고플 때 따뜻한 돌을 가슴에 안으면서 배의 기를 채웠다, 그런 유래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이 카이세키 요리가 굉장히 고급화됐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코스 요리입니다. 하나 다 먹으면 바로 종업원이 눈치를 봐가지고 또 가져다 주고, 이게 이제 카이세키 요리인데, 그거 이제 바로 옛날 절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십복고 요리란 건 중국풍의 원탁 의자에 식탁보를 둘러놓은 요리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요리입니다. 후자 요리는 차 마실 때 같이 마시는 요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카이세키 요리라고 합니다. 카이세키 요리가, 카이세키는 크게 이제 두 말이 이제 같이 사용되는데, 아까 말한 회석 요리하고 이 한자로 연회 요리. 이건 뭐냐면은 연회를 할 때, 술을 마실 때 여러 가지 코스로 나오는 요리를 카이세키 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일본 요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시다면은 저희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일본 요리를 1편부터 4편까지 계속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